춘천 쓰레기 소각장이 정비를 받는 1년에 2달 동안 소각용 쓰레기 등이 매립장에 그대로 묻히고 있어 매립장 사용 기간을 크게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대가 환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생명사랑 스티커 운동을 펼칩니다.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이 오늘 사옥 신축 기공식을 갖는 등 오는 10월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산불 실화자로 신당 관리인인 65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쓰레기 소각장이 정비를 받는 기간 동안 소각용 쓰레기 등이 마구잡이로 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결국 매립장 사용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촬영된 춘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소각용 쓰레기는 물론 일부 재활용 쓰레기까지 땅에 그대로 묻히고 있습니다. 당시 소각장은 정비를 받고 있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비 기간이 1년에 2달 가까이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하루 처리 용량은 170톤. 그렇다면 연간 1,2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소각용 쓰레기가 매립장에 묻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매립장 사용 기간이 대책 없이 줄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합니다. 그 기간 모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할 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는 않았다. 또 춘천시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재활용품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매립장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활용 쓰레기가 시민들이 선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춘천시는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위탁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현재 쓰레기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초 쓰레기 매립장은 2040년까지 쓸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립장과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기보다 가정 등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춘천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중상자에게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첫 60분을 골든아워라고 하죠. 강원도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구조대가 환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생명사랑 스티커 운동을 펼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옐로우 닷 프로그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 주요 정보를 구조자가 즉시 알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차량 뒷유리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차량 보조석 사물함에 의료 카드가 있다는 표시인 셈입니다. 의료 카드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수술 이력, 질병 정보, 알레르기, 현재 먹고 있는 약 등을 적어놓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이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보를 빠르게 알아채므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티커에 환자의 정보가 제공이 된다면 그 대원들이 출동을 했을 때 응급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도가 이런 취지를 살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각 시군 민원실에서 스티커와 의료카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일단 23,000세트를 보급합니다. 강원도에는 특히나 노약자라든가 의료 취약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운전 시 사고 발생에 골든타임 내에 빠른 생명 구조를 위해서 노란 스티커가 일상화돼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항공기 도입과 사업 건립 등 오는 10월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본격 취항에 대비해 출입국과 관련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 강원이 사옥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7km 떨어진 양양읍 조산리에 지상 2층 규모의 본사 사옥을 건립해 오는 8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수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상업 운항을 개시해서 외래 관광객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저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달 신청한 운항 증명이 9월 말에 끝나면 10월 첫 취항을 위해 객실 승무원 등 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올해 항공기 3대를 도입해 10개 도시에 취항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와 국내의 취항 도시 31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 취항에 대비한 대책회의도 열렸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노선 취항에 필요한 세관과 출입국 심사, 검역 등 CIQ 상황을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거점 공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0만 명까지 승객을 늘릴 계획으로. 강원도는 구체적인 교통 대책과 관광 분야 종합 대책은 다음 달에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이륙 준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산불 실화 혐의로 신당 관리인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신당 관리인은 전기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탄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주변에는 경찰이 현장 접근을 막기 위해 진입 금지 테이프를 둘러놨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한 주택 뒤에 설치된 신당입니다. 경찰은 신당을 지난달 4일 발생한 강릉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곳 신당에서 강릉 산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신당 관리인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신당을 산불 발화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당 관리인인 65살 A씨를 실화 및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초로 뭐 여기서 바라지를 않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나는 그걸 알고 있지 모르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여름부터 신당 내 전기초를 계속 켜두는 등 전기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야산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은 한전 관계자 등 3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입주가 4,000세대를 넘었지만 교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초등학교 과밀에 이어 공립유치원도 건립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고 고등학교 설립은 내년에나 검토될 예정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3만 인구가 예상되는 원주 기업도시의 유치원 설립 계획은 병설 6개 학급이 전부입니다. 유치원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지정중학교 자리에 14개 학급의 공립유치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최근 교육부가 기업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기업도시 내 모든 부지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검토했지만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치원 용지는 면적이 좁아 설립 규모를 반 이상 줄여야 되고 다른 부지는 상업구역 200m 이내나 송전탑에 걸립니다. 결국 규모를 줄여 유치원을 쪼개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에서는 7,000평방미터 정도의 부지가 없어서 이 단설 유치원을 소규모로 2곳이나 3곳을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당초 기업도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설립이 추진됐던 고등학교도 부지만 획정된 채 아직 설립 계획이 없습니다. 입주민을 중심으로 설립 촉구 탄원서가 돌고 있지만 일반고는 통합구역이 원주시 전체여서 학력 인구 감소에다 기존 학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도시의 경우에는 원주 관내에서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 학교의 학급 감축이나 학교 규모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내년 가칭 기업중학교 개교 이후 진학률 추이 등을 판단해 고교 설립 계획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관광시설 복구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1% 금리로 특별 융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자금 지원 한도는 2배로 상향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60%에서 100%까지 확대됐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강원지역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결과는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 25곳이 광고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지상파 광고 차별 규제를 즉각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지역 방송이 불합리한 차별 규제들을 해소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MBC의 경우 무려 53.5%의 광고 매출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들은 방통위는 중간 광고 금지 등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광고 규제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강원도 정당들이 잇따라 추도 성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도민을 섬기며 도민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변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당에서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음에도 국민들 곁으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기득권의 보루가 되어버린 비상식적 국회를 보며 정치 혁신을 향한 노무현의 도전을 떠올린다고 평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와 자활 기업들을 위한 자활 한마당 행사가 오늘 춘천 풍물시장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지원을 받았던 자활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활로 변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활근로 참여자와 기업,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자활 상품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 판매와 홍보관이 마련됐고 공연과 바자회도 열렸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우수기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오늘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도내 작물 관련 특허기술 19건을 농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기술은 녹색을 유지하는 묵나물 제조 방법, 균주를 이용해 발효시킨 장류 등이고 일부 기술의 경우 사업화에 성공해서 해외 수출 상품으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한국여행업협회와 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와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밀착형 마케팅을 위해서 오는 6월 13일 서울에서 강원 국제관광 트래블마트를 엽니다. 또 강원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팸 투어를 진행하고 해외 시장 공동 프로모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지금의 상황이 ILO 규약 등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교육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교육 공약 실천을 위해서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요구하며 강원도 교육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직접 교섭에 나서 공정임금제와 정규직화에 대한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화천 지역에 전기차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화천구는 현재 화천읍 2곳과 간동면, 산해면 등 4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올해 안에 화천읍 강변둔치 공영주차장과 산림조합 앞 공영주차장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해서 화천읍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충전시설이 없는 상서면과 하남면에도 충전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양구에 치매 안심센터가 들어섭니다. 양구군은 국비와 군비 등 20억 원을 들여 치매 안심센터를 지어서 오는 10월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구군에 등록된 치매 환자가 25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자 외곽 지역 환자를 위해서 내일 동면에서 치매 안심마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찾아가는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